제가 조사한 친구 중에 20대 중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전국적인 망을 갖춘 보험범죄 단체 4개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입니다. 이 친구가 불과 2년 사이에 40억이라는 이득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 부딪히네. 일단 그 옆에 자기 대상 물색한 차가 나타나면 일단 그 차보다 조금 늦게 출발을 합니다. 왜 내 뒤를 갖다 저렇게 따라오지 했을 때는 사고가 거의 100%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좀 준비하신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거 네. 보면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보험 탐정한테도 해당되는 거고 네. 보험 조사하는 분들한테도 해당되는데 저는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두가 하는 조사는 누구보다 잘하자. 그 다음에 아무도 못하는 조사는 누구보다 먼저 해내자.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결론을 내고 있냐면 에브리원, 누구나 할 수 있는 조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only one이 되자. 나는 진짜 이 분야만큼은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먼저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조사한 친구 중에 20대 중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전국적인 망을 갖춘 보험범죄 단체 4개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입니다. 이 친구가 불과 2년 사이에 40억이라는 이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밝힌 게 8억밖에 안 됐어요. 결국은 32억이라는 돈이 저희가 밝히지 못한 거죠. 이 친구가 구속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구속되기 전에 저를 찾아와서 한 말입니다. 우리는 밤에 잘 시간이 없습니다. 보험 사기 수법을 연구해야 되고 보험 상품이 나오면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 친구들이 상품을 어떻게 이용을 하냐.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정지선, 그렇지 않으면 횡단보도 앞에 보면 지그재그 실선이 있습니다. 네, 있죠. 그런데 실선에서 차선 변경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모 보험사에서 이런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2022년도경에 그 실선을 넘어가다 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로 처벌하겠다.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 보험사에서 이걸 재빨리 보험 상품으로 만든 겁니다. 12대 중과실의 피해자가 되면 1,000만 원씩 주겠다. 보험 범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도 실선을 넘어가면 내가 사고를 내고 싶은데 여기에서 넘어온 차가 가해차잖아요. 그럼 자기가 갖다 받으면 자동차 보험을 받고 또 이렇게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또 과외로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품을 연구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스치는 사고, 백밀러만 접촉되는 사고가 있을 때 염좌 진단이 나오는 것도 억울한데 간혹 가다가 뇌진탕 진단을 끊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단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면 염좌는 상위 14급이에요. 최하위 등급입니다. 그런데 뇌진탕이라 뇌진탕 의증이 들어가면 일단 3단계를 뛰어넘어요. 보험금도 그만큼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보험 상품이 나오면 자기들은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무서운 말이고요. 또 어떤 보험사에서 보험범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소속된 관할에 조사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잘 하는지 저게 뭐냐면 어느 보험사에 딱 가서 대치동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쪽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잘 안 하더라. 그러면 보험범죄자의 놀이터가 됩니다. 또 이제 제일 밑에 있는 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사를 하는지 아니면 보험 처리를 요구하고 종결하는지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는 가장 안 좋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보험 사고가 났는데 억울해요. 억울하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교통조사계를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들었던 말 중에 대부분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억울한 줄은 알겠는데 만약에 저 사람이 진단서를 띄워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벌금 나옵니다. 전과 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억울하지만 그래요. 나 그냥 보험 처리하고 말게요. 그러면 이쪽 지역은 이제 보험범죄자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걸 보면 동영 나오네요. 지금 이것도 잘 보십시오. 예. 지금 보면 부딪히네. 네. 두 번째 거 좌회전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들어오네요. 선 피해서. 저기에 지금 이 3개의 사고에 혹시 사고를 보시고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선을 이렇게 떡접점되는 거 위반해서 가는 차. 그것보다는 똑같은 정지선에 서요. 보험 범죄자들은 일단 그 옆에 자기 대상 물색한 차가 나타나면 일단 그 차보다 조금 늦게 출발을 합니다. 저렇게 해야 차선 변경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갖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차선 변경이라든지 저런 이제 교차로에서 사고 날 때는 저런 차가 만약 왜 내 뒤를 갖다 저렇게 따라오지 했을 때는 일단 천천히 가든지 그 차를 보내고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저랬을 때 사고가 거의 100%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고가 나면 그 뒤에 연결되는 게 있죠. 일단 저렇게 보험 범죄자들은 사고를 냈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정비 공장에 들어가면 정비 공장에서 허위 청구가 나오죠. 그다음에 저 사람들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일반 의원에 가서 입원하면 또 치료비에 대한 허위 청구가 있죠. 네. 렌터카도 허위 청구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과 연관된 범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고의사고부터 먼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날로 교묘해지는 이런 보험 사기단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이 있나요? 자,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네, 네. 네. 전부 다 우왕좌왕하잖아요. 네, 근데 그쵸. 우왕좌왕해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차 두 대가 그러니까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이 모두 보일 수 있도록 멀리서 사진을 먼저 찍습니다. 앞뒤에 가서. 왜 저렇게 찍어야 되냐면 그러면 저 상대방 차량에 몇 명이 타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령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차량을 접촉했는데 상대방이 뭐 이렇게 승합차예요. 근데 분명히 내린 것은 운전자 한 명인데 나중에 가서 접수된 것 보니까 그 차에 사람이 다 탔대요. 그래서 9명이 접수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앞뒤를 전부 다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차에 어떤 중요 물품을 실어놨는데 그게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이제 보여달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앞뒤 영상을 잘 촬영하면서 이제 그 예방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견인차가 와요. 네. 근데 원래 견인차는 내가 부르지 않으면 거기에 대기료를 안 줘도 됩니다. 보험사를 통해서 불렀을 때는 대기료를 주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임의대로 와서 하는 것은 대기료를 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전부 다 들어온 거 보면 대기료부터 이제 허위 청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견인차의 허위 청구도 막을 수 있어요. 저렇게 사진을 촬영해 놓으면. 그 다음에 차량 파손 부위. 왜냐하면 차량 파손 부위가 이제 피해 과장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사고 관련자의 부상 여부. 저게 지금까지 보험 범죄와 관련해서 판결이나 판례가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안 바뀌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렇게 억울하게 피해 당한 가해 차량 운전자의 진술. 그때 당시에 내가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도로의 상태는 어땠는지, 뭐 정체였는지 서행이었는지, 내 차의 진행 속도는 어느 정도 했고, 사고 났을 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다쳤는지, 어떤 흔적이 있었는지, 개인 뇌물 접수 요청을 했는지, 그것만 꼼꼼히 기억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내가 차선 변경할 때 상대방 그 차가 클렉션을 울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브레이크를 잡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 상대방이 내가 설령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하더라도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옆에 차선을 옮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게 최신에 나온 보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그래도 많이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소장님,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혹시 뭐 보험 범죄 관련된 영화 재미난 게 있을까요? 일단은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두부 및 안면부에 영구히 주상을 남겼을 때. 지금 보신 영화가 네. 2000년도에 나온 하면 된다라는 영화인데 네. 보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런 가족이 우연한 기회에 보험 범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런 연구라든지 그걸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사람까지 살해하는, 어떻게 보면 보험 범죄의 교과서 같은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외에도 2007년도에 나온 검은 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검은 집이라는 영화는 생명보험과 관련된 거, 사람을 살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소개시켜 드리자면 1944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이중배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중배상은 주말에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을 곱하기 2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자마자 기차에서 밀어서 사람을 살해하는 영화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아주 그 보험 범죄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런 하면 된다 영화를 보시게 되면 보험 범죄에 대해서 이해도 빠를 뿐더러 좀 더 접근하기 쉬울 겁니다. 교수님 같이 이제 교통사고 전문 탐정이나 보험 범죄 전문 탐정 있잖아요. 네.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질이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탐정이라는 것은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 왜 그러냐면 탐정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풀어갈 수도 있지만 안 됐을 때는 수사 의뢰를 목적을
두고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사가 잘 안 되거나 분석이 안 되거나 입증이 안 됐을 때는 여기서 해결도 안 될 뿐더러 수사기관에 가더라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범죄 같은 경우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외에도 여러 가지 해당되는 법을 공부하고 의료 기록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상대방을 지켜볼 수 있는 끈기. 왜 그러냐면 이 보험범죄는 사실은 경찰에 있는 형사라든지 검사의 권한이라든지 판사의 권한을 모두 행사하는 게 보험조사원입니다. 그럼 역시 보험 탐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조사하고 검사로서 역할은 저 사람을 잘못을 시인을 안 하니까 저걸 어떻게 수사 의뢰를 해야 되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시인했을 때는 그래, 너 이번에 한번 조심해 해서 결국 이제 판사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걸 다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조사원이 되기 위한 자격증을 교육을 하는 기관 같은 게 있나요? 모 기관에서 보험조사 분석사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보험범죄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A부터 Z까지 입증, 조사, 제가 말한 대로 그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그걸 교육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죠. 내가 이런 해당 과에 졸업을 안 했다.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40시간 정도는 교육을 받아야 고의사고다. 그러면 고의사고 발생했을 때 연관되는 그런 이제 허위청구라든지 결국 나중에 장기보험이나 생명보험까지 연결되는 이것을 알아야 결국은 보험조사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꼭 자격증이 문제가 아니다. 단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저희 한국보험범죄문제연구소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교육을 수료하면 네. 수료증을 발급해 주겠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제가 하고 있는 교육 자체가 그래도 보험업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 자격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험범죄 관련 기사를 접한 게 있어요. 어떤 모 회장님께서 대한민국은 보험범죄 공화국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보험범죄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능범이다. 그건 이제 다 떠난 거고 이제는 광역화되고 범죄 단체화되고 보이스피싱 수법이 보험범죄에 결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이버 레카가 또 보험범죄에 들어와 있고 이렇게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보험범죄가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금융감독당국에서 발표하는 그 자료보다도 숨어있는 암수범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감히 보험범죄 공화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4조 아시잖아요. 조직범죄 결성죄로 네. 적용하면 처벌이 10년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적용이 어렵나요? 이 모집에 의한 보험범죄, 고액 알바해서 이제 모집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7명에서 10명 단위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직의 운영 방법, 그다음에 이득금의 배분 방법, 그다음에 조직을 배신했을 때 어떤 행위 그런 게 다 있는데 깡패네. 이게 범죄 단체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범죄 단체는 가장 센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적용이 안 되면 형법상에 나오는 범죄 단체라도 좀 해달라.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집범죄 같은 경우 한 번 적발이 되면 최소 50명, 100명 단위로 적발이 됩니다. 그러면 수사관들이 조사해서 송치가 되면 그걸 담당하는 검사가 한 명이 담당합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조차도 사실 쳐내기가 바쁜데 이걸 또 범죄 단체로 한다는 것은 사실 이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이 범죄 단체로 옮겨간 것은 극히 드물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세게 처벌이 어렵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예. 그리고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에도 이렇게 보험범죄를 저지르면 5천만 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좀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교수님 따라서 저 보험 탐정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는 후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진입하는 거는 뭐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걸로만 20년 넘게 하셨잖아요. 보험 네. 탐정만. 그러면 이제 수익은 어떤 식으로 창출하시는지 아니면 고객은 주로 누구인지 그 보안사항 이내 어긋나는 안에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영역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직접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꼭 조사를 안 해도 제보를 해도 내가 경제적 이득을 받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보험범죄 같은 경우는 최대 제보자 시상금이 20억까지 제보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20억까지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사회 곳곳에 있는 이런 보험 범죄를 뭐가 있고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증거는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들었지만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보험 탐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보험 범죄부터 알아야 된다. 기초부터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떻게 이제 보험 범죄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된다. 일단은 그러니까 교수님께 직접 내가 저걸 조사를 안 해도 그게 거의 범죄라고 확증되는 내용만 가지고 제보만 하면 네. 최대 20억까지 보상받을 방법이 네, 있으시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또 다른 또 수익 모델은 뭐가 있을까요? 수익 모델 보험 범죄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 조사원들의 실력이 굉장히 하락이 돼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왜 이렇게 하락될 수밖에 없었고 각 해마다 이런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바꿔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실력이 하락됐고 보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보험사 외에도 보험사로부터 수임을 받는 손해사정 법인들이 있습니다. 예, 손해사정 이 법인들. 손해사정 법인들이 사실은 여기에서 차단될 수 있는 보험 범죄가 많은데 차단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좀 의심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조사하다가 민원을 받게 되면 나중에 원수사라고 불리는 보험사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의심이 돼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험 탐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면 이런 손해사정 법인에 내가 이거 조사할게. 그렇지 않으면 손해사정사 밑에 손해사정 보조인이 돼가지고 조사를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한 건에 최소 33만 원부터 많게는 이 사람한테 지급돼야 될 보험금의 50%까지 내가 이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 제가 봐도 그 손해사정사분하고 탐정분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하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네. 지방에 가니까 네. 그런 모델이 있으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저희 오늘 이렇게 박철현 소장님 모시고 보험 범죄 관련 어휴. 문제 이야기를 네, 그렇죠. 들어봤는데요. 자료까지 준비해 오신 네. 분은 처음이었어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정말 짧아서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 팀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탐정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